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4번째의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P형입니다. 그리고 P형도 그 22년도 책에서 그 해석 내용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수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건물의 동일 건물의 R형, 그러니까 4번째의 R형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목소리가 아주 가능하지 못한데 지금 녹화가 아주 새벽에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근린생활시설 건물 이번 시간에는 P형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R형도 근린생활 동일 건물에 대해서 R형을 제가 중계기를 그려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도면 한번 보시고, 이제 이 도면의 해설, 여기도 많이 이제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의 개통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개통도에서, 자, 이 부분이죠. 개통도에 이 건물은 옥상에 펌프실이 있죠. 옥상에 펌프실과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소형 건물이죠. 옥상에 이 펌프가 있고, 템프 스위치,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 그리고 옥상에 물탱크가 있으면서 저수위 경보. 여기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수위 경보기면은 센서가 하나면 되죠. 센서도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개를 한 것은 저수위, 고수위, 공통, 이렇다는 생각으로 센서를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이제 고수위가 필요 없다 했죠. 화재안전 기준에 저수위 경보 장치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위를 만든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고수위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여기 물탱크에 법적인 양이 만약에 옥내수 화전이면 만약에 2.6의 2, 법적으로 만약에 5.2톤이 필요하다면 이만큼의 가득 차야 되는데, 센서를 말입니다. 센서를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이 접촉되면은 감시제어건에 신호 전달되면 되죠. 근데 이걸 더 낮게 해도 되지 않고 더 높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물의 양에서 거기에서 감소되면은 감시제어건에 신호를 보낸다 이거죠. 그런데 법적인 필요한 양에서 3분의 1이 감소된다든지 2분의 1이 감소되면은 신호를 보낸다. 맞지 않습니다. 항상 법적 수온의 양은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 지역 안의 센서의 기능은 법적으로 필요한 저수량 위쪽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확대한 내용을 한번 천천히 C가 이거죠. 압력 스위치. 이제 주펌프 하나뿐이죠. 종합펌프가 없죠.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D는 이제 펌프의 토출측의 개폐 밸브에 설치하는 템포 스위치죠. 그리고 E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A, B, D, C. E가 이겁니까? 이걸 왜? 그럼 E는 이 전체의 선에 내려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저수위 경보기, 템포 스위치도 두 개네요. 그러니까 그 펌프 토출측의 템포 스위치, 그리고 수조 물탱크의 그 개폐 밸브 템포 스위치, 그리고 압력 스위치 공통. 실제 부품만입니다. 1, 2, 3, 4. 부품이 4인데 4면은 곱하기 2는 8선이라야 되는데 최소의 전선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수조와 수신기 상호간의 연결돼요. 수조와 수신기 상호간의 연결 내용을 보면은 A는 HF IX 2.5E 저수위 감지 센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B는 템포 스위치 소리죠. 그러면 요 B는 저수위 감지 템포 스위치 합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저수위 감시 템포 스위치 공통 이렇게 최소의 선을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건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한 거죠. 그럼 6층에는 종단장이 5개, 시각경보기가 발신기소 곳에 연결됐고, 이쪽 라인에는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1차식의 템포 스위치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종단장이 왜 5개나 됩니까? 1번은 한번 볼까요? 벨선, 공통, 시각경보기, 표시등, 응답, 회로, 공통. 그러니까 2년 전에 각 층별 경종선을 하라는 그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전화선이 포함되면 8선이었죠. 그런데 전화선이 빠지니까 7선이고 다 똑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배일선, 공통선, 표시등선, 또 시각경보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전과 동일합니다. 전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7선이고, 다음에 여기서 이입니다. 6층과 5층의 발신기 상호간에는 7선이고, 다음에 여기 알람밸브 이 부분에는 알람밸브가 아래층의 알람밸브로 연결해서 수신기로 가는 선은 사이렌, 압력 스위치, 템포 스위치 공통. 이 부품은 습식 스프링클러의 반응 방어에 설치되는 부품, 사이렌, 압력 스위치, 템포 스위치.
근데 이 템프 스위치가 말입니다. 습식 알람 밸브 있죠. 알람 밸브는 1차측에만 개폐 밸브 있죠. 그런데 그 외에는 프렉션 밸브나 드라이 밸브, 일지 개방 밸브는 2차측에도 템프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이나 대부분 설계자는 1, 2착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회로의 템프 스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데, 우리가 R행을 하면은, R행은 그렇게 이 가까이에 중계기를 설치하니까 1차측 템프 스위치 연결하고 2차측 템프 스위치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감시지역안에서 1층의 알람 밸브의 프로젝션 밸브의 2차측 템프 스위치가 작동되었다. 또는 1층의 프로젝션 밸브의 1차측이 작동되었다. 다 할 수 있겠죠. 원래 P형도 이 템프 스위치별로 회로를 연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인건비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 부분, 이 2층, 3층 부분은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거죠. 그러면 요 4, 2 요는 어딥니까? 3층과 2층 3층과 2층 사이의 발신기와 발진기 사이에는 3층과 2층 발신기 사이는 4입니다. 4는 10 1선입니다. 내용은 경종, 시각, 경보, 공통, 표시 등 응답, 회로만 늘어났죠. 회로는 보면은 1, 2, 3, 4 4회로죠. 4회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의 설계도 시간과 같이 아주 설계자가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이 없이 그리네요. 엘리베이터 감지기와 계단 감지기를 제일 가까운 6층에 연결하면 될 텐데 여기까지 끌고 내려왔죠. 2층까지 연결해서 여기에 종단장이 이 3개 중에 2개는, 한 개는 엘리베이터, 또 한 개는 계단실, 한 개는 2층의 감지기죠. 그리고 2층과 1층의 발신기 상호간, 2층과 1층의 감지기 상호간에는 요 5번이죠. 5번은 이렇습니다. 5번은 이제 여기서 엘리베이터 감지기와 계단 감지기가 포함된 거죠. 6, 5, 4, 3, 2층에다가 엘리베이터 감지기, 계단실 감지기 이렇게 합해져서 일체선이 된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여러 시험을 칠 때 3, 4, 5 이 부분이 몇 선이냐 할 때는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 표를 만들어서 여백에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4번은 별 한 선, 공통 한 선, 회로선은 4선이다 이러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계산이 되고 또 빨리 계산이 되고 또 한 번 더 볼 때 내가 계산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실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도 이런 표를 만들지만 설계 도서에서도 이런 표를 만들어주면 아주 칭찬받을 수 있는 설계자가 되겠죠. 무슨 누구한테 칭찬받느냐? 설계자는 자기가 도면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3자, 순수히 제3자를 위해서 자기가 품을 들이가 설계를 하죠. 그러면 일반 첫째는 소방서,
반장한테 소관서 이제 건축노동이 반장이 이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와 정말 이 사람은 똑부러지게 일을 하구나. 벌써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시공자. 공사의 시공자가 말입니다. 도면이 혹시 틀리는지 한번 확인하. 세 번째는 감리자입니다. 감리자가 금방 제대로 설계되구나. 이 부분에 숫자가 해로가 틀리구나. 확인되겠죠. 1층의 평면도입니다. 1층. 1층은 내가 편의상 이렇게 발신기에서 감지기로 이렇게 이 화살표로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표현을 해놨죠. 아주 이제 초등학생이 따라하듯이 했습니다. 이 설명을 딱 또 붙여놨습니다. 감지기 3, 4, 5, 6을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 그걸 이제 화살표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1층은 조그마한 건물에 이제 필로티 주차장을 하고 기둥만 있죠. 벽은 없고 필로티그는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것은 건물의 바닥 면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감지기를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들이 감지기를 많이 하죠. 또 하면 경비가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차에서 불이 나면은 신호를 받고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할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필요때에 말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필요한 CO2 설비를 차고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면은 또 감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여기는 조그마한 건물에는 CO2 설비도 없고 감지기를 설치했으니까 이렇게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2층 부분도 이렇게 이제 감지기의 연결을 화살표로 했고, 이 시각경목이죠. 그리고 2층에 이제 종단 양식에는 아까 개통도에서 한 개는 2층의 한 개는 2층의 감지기고 또 한 개는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감지기, 또 한 개는 계단실 감지기 이렇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개수를 계산하는 걸 한번 보면은 이 자동식 스포팅 감지기 도식이죠. 자동식 스포팅 2종 감지기입니다. 국내에는 전부 자동식 스포팅 2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m 미만의 장소에 주요구조부가 내하 구조일 때는 70평방미터에 한 개죠. 여기는 이 가로, 세로 이 면적이 98.8이죠. 그러면은 두 개가 필요한데 실제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잘 한 겁니다. 자, 그리고 3, 5층은 이제 도면이 같습니다. 3, 4, 5층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3층, 4층, 5층 같은 거를 도면에 이렇게 3층, 4층 각각 따로 안 그립니다.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도면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룸에는 자동스포팅 감지기는 21평방미터인데 70을 나누면 한 개가 필요하고, 룸에 정원식 감지기 한 개가 필요하고, 이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옥탑층과 옥상층 감지기입니다. 그럼 옥상층에는 계단실 감지기가 있죠. 계단실 감지기가 2층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옥탑층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감지기, 연기 감지기가 있죠.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연기 감지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펌프실이 있죠. 옥상 펌프실에 물탱크실이 있고, 주펌프가 있고, 이 템프 스위치,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 그리고 또 템프 스위치 하나는 물탱크의 이 토출배관에 개폐별로 설치하죠. 그 템프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저수위 감지 경보 스위치, 저수위 감지 경보 스위치를 FS라고 표현했네요. 저수위 감지 경보 스위치는 도시기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기호를 청정 도시에 없는 게 누락된 도시기호가 많습니다. 그거 좀 만들면 될 텐데 정말 청해 담당자가 관심이 없죠. 그 도시기호를 말입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만들고 전혀 지금 한 번도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락된 게 수없이 많으면 만들면 될 텐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구역을 또 설명됐죠. 경계구역에 대한 기준입니다. 종단전 시에도 앞에 설명드렸죠. 자, 6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동일 건물의 아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